어머니, 오늘은 무슨 국수예요? 15년 동안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이었지만 국수집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국수집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 너 낳은 엄마다. 33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눈물이 아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재개발되면 6억이래요. 제 딸 목 달라고요. 내 딸인데 내 딸 재산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제가 친엄마예요. 원하시면 법원에서 보죠. 과연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새벽 4시면 이미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국수집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웠죠.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손은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육수 냄비를 올리고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는 손. 65년을 살아온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멸치를 골라내는 손놀림, 팔을 써는 칼질, 반죽을 밀대로 미는 힘. 모든 게 리듬처럼 자연스러웠죠. 사람들은 그 손을 보며 악착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국수를 삶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 손에 키워진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악착 같은 게 아니라 살아내는 손이라는 걸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박순자 씨는 이 국수집 하나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며느리 김미영 씨는 출근길마다 어김없이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면 충분했지만 김미영 씨는 언제나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시장 골목을 걸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끓인 국수 한 그릇을 먹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침 6시 30분 김미영 씨는 정확히 그 시간에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국수예요? 김미영 씨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네 좋아하는 멸치지. 박순자 씨는 국자로 육수를 한번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좋은 간이었죠. 오늘 육수 막 끝내주는데? 그래. 멸치가 좋은 게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박순자 씨는 웃으며 국수사리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카운터 앞 단골 자리에 앉아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소리, 채소 다듬는 소리, 상자 여는 소리. 이 모든 게 김미영 씨에게는 익숙한 아침의 리듬이었죠.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미영이, 오늘도 출근이야? 네, 아저씨도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김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장 사람들은 김미영 씨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란 시간은 혈육보다 더 끈끈한 정을 만들어냈죠. 김미영 씨가 임신했을 때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장 전체가 잔치처럼 들썩였습니다. 김미영 씨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죠. 박순자 씨는 국수 한 그릇을 김미영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잘하고 와, 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김미영 씨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 맛을 처음 본 게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따뜻한 국물이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박순자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1살에 보육원을 나와 혼자 살림을 꾸렸죠. 친구도 별로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겉으로만 친하게 지냈고 명절이면 혼자 텅 빈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 김미영 씨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이 남편 이정훈 씨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소개로 만났고 6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죠. 김미영 씨가 처음 박순자 씨를 만난 날 긴장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나도 네 잘 챙길게. 그 한마디에 김미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죠. 평생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본 적도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만든 가족의 결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에게 국수 끓이는 법을 가르쳤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의 허리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셨고 밤늦게까지 국수집 정리를 도왔죠.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쳤고 겨울이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부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김미영 씨는 마음속으로 늘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집에서 사람이 됐다고. 보육원에서는 그저 숫자였고 사회에서는 그저 직원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딸이었고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걱정해주는 기분. 김미영 씨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역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내 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내 가슴으로 키운 딸이라고. 아들 이정훈 씨가 데려온 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김미영 씨를 알아갈수록 박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착한 아이라고. 새벽같이 일어나 국수집에 와서 도와주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며느리.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가 고마웠습니다. 국수를 다 먹은 김미영 씨는 그릇을 개수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장 봐서 갈게요. 네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지. 뭐든 좋아.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두부도 사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김미영 씨는 가방을 메고 가게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오늘 손님 많이 오실 거예요.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김미영 씨의 뒷모습을 보며 박순자 씨는 국자를 들고 육수를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사라지는 골목 끝을 바라보다가 박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정말 복 받을 거야. 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국수 냄새가 시장 골목 가득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박순자 씨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직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죠. 두부 한 모, 파 한 단, 된장찌개에 넣을 감자 몇 개. 장을 본 김미영 씨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6시, 시장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녁장을 보러 나왔고 상인들은
마지막 손님을 받느라 바빴죠. 국수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카운터에서 국수를 삶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김미영 씨는 가방을 바로 메고 국수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수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키는 김미영 씨와 비슷했고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손님인가 싶었는데 여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 있었죠. 김미영 씨가 국수집 문을 열려는 순간 그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미영 씨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길을 물어보려는 건가 아니면 국수집 영업시간을 물어보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김미영 씨의 얼굴을 유심히 너무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봤죠. 김미영 씨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너 낳은 엄마다. 그 말은 시장 바닥에 떨어진 국자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웃지도 놀라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따뜻했던 방에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온몸이 서늘해졌죠. 김미영 씨는 여자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확인하듯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닮았구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20년 후에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자는 김미영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같았고 입꼬리가 같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날이 언젠가 올 줄 알았습니다. 고아로 살아오면서 언젠가 생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이렇게 국수집 앞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저녁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영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이름이 김미영이지? 내가 낳은 딸이 맞아. 내가 33년 전에 너를.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왔어? 어머, 감자도 샀네. 박순자 씨의 말이 멈췄습니다. 김미영 씨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본 거죠. 박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김미영 씨의 표정이, 그 여자의 눈물이 모든 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박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영이 친엄마예요. 최은주라고 합니다. 친엄마.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는 거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키울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있었다고? 박순자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버린 거요? 최은주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때는 미혼모였고 돈도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미영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엄마일까? 33년 전에 날 낳은 사람일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뭘 원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들어가자. 이 사람하고 할 말 없어 하지만
최은주 씨가 김미영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애기 좀 하자.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정말이야.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처럼 보였죠. 김미영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내일 오세요. 제가 시간 내드릴게요.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일 올게. 몇 시에 오면 될까? 오후 2시에 여기로 오세요. 김미영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한참을 김미영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죠.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놀랐지? 김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감자를 씻고 김미영 씨는 팔을 다듬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미영 씨는 칼을 들고 팔을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들을까? 사과를 들을까? 아니면 변명을 들을까? 그리고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3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떤 마음일까?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네 편이야. 알지?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아요. 그날 밤 김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최은주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눈물 글썽이는 눈, 주름진 손. 모든 게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상한 감정을 주는구나. 김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최은주 씨는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김미영 씨는 국수집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카운터에서 국수를 삶으며 최은주 씨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왔어요. 최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최은주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김미영 씨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최은주 씨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거 봐줄래? 이거 보면 알겠지만 법적으로도 네가 내 딸이야. 김미영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가 들어있었죠. 이름 김미영.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출생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산부인과. 모 성명 최은주.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출생증명서구나. 33년 만에 처음 보는 내 출생 기록이구나.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죠. 최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키우고 싶었어. 정말이야.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미혼모였고 갈 곳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어. 박순자 씨가 카운터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버린 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최은주 씨는 고개를 돌려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언젠가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데려갈 생각이었으면 왜 30년 넘게 안 나타난 거요? 박순자 씨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최은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잘 곳도 없었어요. 아기를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데려가려고 그런데 왜 안 데려갔어요? 김미영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죠. 최은주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을 했어. 그 사람한테는 네 얘기를 못했어. 말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못 찾아간 거야. 그 순간 박순자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재혼한다고 자식을 버려요? 그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최은주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김미영 씨는 출생증명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구나.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증명하는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최은주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원하는 거요? 왜 나타난 거요? 최은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를 보고 싶었어요. 제 딸이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게 죄예요? 죄죠. 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부모 행세예요? 국수집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죠. 시장 상인들도 국수집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두 사람을 말리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최은주 씨는 김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도 네가 원망스럽다는 거 알아. 근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엄마 노릇하고 싶어. 김미영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죠. 엄마 노릇요? 3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아플 때,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최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혼자 다 견뎠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고 21살에 혼자 독립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았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만해, 미영아. 이제 그만해.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전 괜찮다고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국수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수 냄새 대신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박순자 씨는 국수를 삶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고 김미영 씨는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시장 상인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국수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미영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그 뒤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국수집 앞에 서서 김미영 씨를 기다렸죠. 김미영 씨는 피곤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타나는 걸까?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박순자 씨는 최은주 씨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네. 저 사람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저녁 남편 이정훈 씨가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박순자 씨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낸 거죠. 정훈아, 미영이 친엄마가 나타났어. 이정훈 씨는 놀랐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타나서 미영이를 괴롭히고 있어. 이정훈 씨는 김미영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김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김미영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국수집은 문을 닫았고 시장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씨가 왜 나타난 걸까?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주 씨는 매일같이 국수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멀찍이 서서 김미영 씨를 바라보기만 했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려고 했죠. 하지만 김미영 씨는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최은주 씨를 볼 때마다 쫓아냈습니다. 여기 오지 마. 우리 애 괴롭히지 말라고. 어느 날 저녁 이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죠. 여보, 친어머니 분이랑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는 게 어때? 김미영 씨는 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박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정훈 씨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훈아? 이정훈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친어머니잖아요. 30년 넘게 못 만났는데 이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친어머니? 박순자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린 사람이 무슨 친어머니야? 키운 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정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여보, 피는 무시 못하는 거잖아. 그 한마디가 김미영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피는 무시 못한다. 피, 혈육, 생물학적 연결. 김미영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씨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김미영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 사람은 버리기만 했어. 근데 나는 키웠어. 밥 먹이고 아플 때 돌보고 올 때 안아주고. 그게 피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이정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만 여보가 평생 궁금해했던 친엄마를 이제 만났는데 그냥 외면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궁금해했다고? 김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내가 궁금하다고 했어? 이정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 당연히 궁금했을 거 아냐. 김미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날 버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왜 버렸는지 한 번도 알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미 엄마가 있었으니까.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이정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보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저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고. 사정?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혼한다고 자식을 숨긴 게 사정이야? 30년 넘게 찾지 않은 게 사정이야?
이정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세 사람을 짓눌렀죠. 박순자 씨는 밥을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훈 씨만 어색하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운 세월이 피 앞에서 지는 건가? 15년 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고, 힘들 때 위로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혈육이라는 이유로 무너지는 건가?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김미영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최은주 씨가 김미영 씨를 데려갈까봐, 김미영 씨가 최은주 씨를 선택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김미영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평화롭던 일상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김미영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지? 버린 사람의 딸인가? 키운 사람의 딸인가? 피는 무시 못한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피가 정보다 중요한 걸까? 김미영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에는 최은주 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잡아준 건 박순자 씨였습니다. 이 손으로 국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이 손이 아플 때 약을 발라준 것도 박순자 씨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최은주 씨를 닮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매, 입꼬리, 코 모두 최은주 씨를 닮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거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대체 나는 누구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어색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국수를 삶으며 한숨을 쉬었고 김미영 씨는 국수를 먹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씨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그날도 나타났습니다. 국수집 건너편에 서서 김미영 씨를 기다렸죠. 김미영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최은주 씨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가 국수집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또 왔어? 제발 좀 그만 나타나. 우리 애 좀 내버려둬. 최은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은 딸이라고요. 낳기만 한 게 엄마야? 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키운 게 엄마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였죠. 김미영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김미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하지만 김미영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최은주 씨도 김미영 씨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은주 씨가 다시 국수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국수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최은주 씨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재산 얘기요. 그 한마디에 국수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박순자 씨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최은주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재개발 예정지라면서요?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들었어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국수집 땅값이 몇 배로 뛰었죠. 그걸 최은주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알아봤어요. 이 땅이 5억, 건물까지 합치면 6억은 넘는다더군요. 최은주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제 딸 몫이죠. 낳은 부모 몫도 있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미영이 친엄마래.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그러는 거요? 진심이죠. 최은주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서류를 카운터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영 씨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죠. 국수집 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쏠려 있었고 최은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김미영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살기 힘들어. 재혼한 남편은 죽었고 빚만 남았어. 이 집 재산 중 일부만이라도 나눠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김미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 30년 넘게 어디 있다가 와서 재산 달라고? 미친 게 아니에요. 최은주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인데 내 딸 재산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요.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채소 가게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순자 씨, 저 사람 누구예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최은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듣고 계세요? 이 집은 곧 재개발돼요. 땅값만 5억이에요. 근데 저는 미영이 친엄마예요. 당연히 제 몫이 있죠.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갔네. 돈 때문에 나타난 거였어? 순자 씨 불쌍해라.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최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래. 근데 널 보고 싶은 마음도 진짜였어. 둘 다라고. 둘 다? 김미영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니 돈 냄새 맡고 오신 거네요. 최은주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박순자 씨는 가슴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주 씨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친생자의 상속권, 재산 분할 청구. 법적으로 저는 권리가 있어요. 원하시면 법원에 가도 돼요. 그 순간 박순자 씨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박순자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김미영 씨가 재빨리 박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가 최은주 씨를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썩 나가라고.
시장 상인들이 최은주 씨를 둘러쌌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면 꺼져.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양심도 없어? 최은주 씨는 밀려났지만 소리쳤습니다. 법은 제 편이에요. 법적으로 저는 권리가 있다고요.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은주 씨는 서류를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이거 읽어봐. 내 연락처 적혀 있어.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최은주 씨는 국수집을 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염치 없는 것. 최은주 씨의 뒷모습은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드렸죠.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어떡하지? 정말 소송하면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붕괴했습니다.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증인 서줄게요. 저런 파렴치한 사람한테 질 수 없죠. 김미영 씨는 카운터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 법적 근거, 청구 절차,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친모로서의 권리, 상속 관련 법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그날 밤 국수집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정말 악질이네. 돈 때문에 나타났어. 순자 씨 고생 좀 하시겠어.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미영 씨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잡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최은주 씨는 친모입니다. 김미영 씨는 친딸이고요. 나중에 박순자 씨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김미영 씨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최은주 씨가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박순자 씨가 지켜온 이 자리, 새벽부터 밤까지 국수를 삶으며 지켜온 이 땅, 그걸 최은주 씨가 가져가려 한다니. 김미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최은주 씨가 왜 나타났는지. 눈물도 사과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니, 가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보다 욕심이 훨씬 컸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어머니 재산을 빼앗기게 할 수 없어. 절대로. 사흘 뒤 김미영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남긴 서류를 보며 김미영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 때문이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날 버린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보육원 시절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었죠. 입소 기록, 건강 기록, 그리고 친모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정보, 출생증명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출생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산부인과. 그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죠. 김미영 씨는 구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출생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은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1992년 3월 출생이시면 여기 있네요. 출생신고 기록이요. 김미영 씨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출생 날짜, 병원 이름,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 직후 가입된 보험계약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산하면 병원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어요. 신생아 보험이라고요. 김미영 씨는 보험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92년에 가입된 보험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 이름으로 된 건데 상담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분 뒤 대답이 왔습니다. 네, 기록이 있네요. 출산 직후 가입되셨고 6개월 뒤에 해지되셨어요. 김미영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지요? 언제요? 1992년 9월이요. 계약자가 직접 해지 신청하셨네요. 김미영 씨는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3월에 태어났고 9월에 보험이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확인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 해지 신청서, 모두 최은주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해지 사유를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김미영 씨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요?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네요. 김미영 씨는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복사해줬습니다. 김미영 씨는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출산 직후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뒤 해지하고 한 달 뒤 보육원에 맡겼다. 김미영 씨는 더 조사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당시 직원 한 분이 아직 일하고 계셨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1990년에 들어온.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미영이. 엄마가 데려왔었어요. 울면서 맡기더라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했죠. 그때 엄마 모습이 어땠어요? 김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어요.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계속 울었어요. 김미영 씨는 더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찾아온 적은 없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부모들은 가끔이라도 찾아오는데 그 엄마는 소식이 없었죠. 김미영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구나. 김미영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1992년 당시 최은주 씨의 생활 기록, 주민등록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그 당시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받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보험 계약서, 해지 기록, 환급금 내역, 보육원 입소 기록, 주민등록 이력,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정말로 가난해서 날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환급받고 일을 하고 있었고 살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 버린 걸까? 김미영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계산이었구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던 거구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나았던 거구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구나. 김미영 씨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증거였습니다. 최은주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했다는 증거.
김미영 씨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2시 국수집에서요. 최은주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마음을 연 거야? 김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최은주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김미영 씨가 마음을 연 줄 알았죠. 김미영 씨는 국수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카운터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생각 정리됐어? 김미영 씨는 아무 말 없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최은주 씨는 파일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김미영 씨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출산 직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신생아 보험 최은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6개월 뒤에 해지하셨죠. 환급금 50만 원 받으시고요. 김미영 씨는 해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최은주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죠. 그때 일도 하고 계셨고 월급도 받고 계셨더라고요. 최은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서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서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카운터에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요? 최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날 버린 이유는 가난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최은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류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금 받으시고 월급도 받으시면서 날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신 거죠. 그게 더 편하셨으니까. 최은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그때는 정말 그만하세요. 김미영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최은주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최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 아이 키우는 게 무서웠어. 책임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보험금 받아서 네 병원비 내고 남은 돈으로 월세 냈어. 그리고 넌 보육원에 맡겼어. 박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최악의 엄마라는 거.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렸어. 23살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김미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3년 동안 궁금했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가난해서도 병들어서도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싫었던 겁니다. 김미영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최은주 씨는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솔직히 말할게. 재혼한 남편이 죽고 빚만 남았어.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이 동네 재개발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니를 찾았어. 김미영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면 당장 나가. 여기서 썩 나가라고. 최은주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갈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법적으로 저는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법원에서 보죠.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최은주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박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미영 씨를 봤습니다. 김미영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날 버렸을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생각했죠. 혹시 엄마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고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는 안 온다는 걸. 그래서 포기했어요.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21살에 보육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기억나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네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나도 네 잘 챙길게.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울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날 챙기겠다는 말.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아. 김미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국수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셨고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셨고 힘들 때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엄마처럼 챙겨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낳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요,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든 건 이분이에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밥 먹는 법, 사람 대하는 법, 살아가는 법,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았지만 키우지 않았어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시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요? 양심적으로는요? 최은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봤습니다. 전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무슨 소리야? 김미영 씨는 웃었습니다. 이미 다 받았거든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그게 제가 받은 상속이에요. 그게 제 재산이에요. 박순자 씨의 눈물이 국수 육수처럼 조용히 흘렀습니다.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최은주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미영 씨는 최은주 씨를 받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근데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각자 살아가요. 최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수집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국수집에는 김미영 씨와 박순자 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마워. 김미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저녁 국수집에는 국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멸치 육수를 끓이고 김미영 씨는 파를 썰었습니다. 평소처럼, 언제나처럼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은주 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수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시장 골목에는 아침마다 국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 씨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주 씨와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 씨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은주 씨가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놀랐습니다. 보험 사기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건으로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1992년에 신생아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미영 씨가 제출했던 서류들이 증거가 된 겁니다. 보험 가입 기록, 해지 기록, 보육원 입소 날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최근 재혼한 남편의 보험금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미영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최은주 씨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할까?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아마 한동안 법적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재산 청구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김미영 씨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최은주 씨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무너진 거죠. 김미영 씨는 조용히 사라져가는 최은주 씨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김미영 씨는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경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며칠 뒤 박순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미영 씨도 함께 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박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수집과 땅은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이나 급식 지원 같은 거요. 법무사는 기록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순자 씨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께는요? 박순자 씨는 김미영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이미 다 줬어요. 사랑이랑 정이랑 다 줬으니까 더 줄 게 없어요. 김미영 씨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충분히 받았어, 우리 딸.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명을 했고
법무사는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김미영 씨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없으세요? 박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없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평생 벌었던 돈이 좋은 곳에 쓰이면 얼마나 좋아. 김미영 씨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에게 별도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법무사는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요. 그날 이후 국수집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박순자 씨가 셔터를 올렸고 6시 30분이면 김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국수예요? 뭐긴 뭐야. 네 좋아하는 멸치지 같은 대화, 같은 국수, 같은 아침. 하지만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상속 포기했대. 순자 씨가 국수집 사회에 기부한데 정말 대단한 모녀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매주 일요일 아침 김미영 씨는 어김없이 국수집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박순자 씨는 국수를 삶아주고 김미영 씨는 그 국수를 먹었습니다. 남편 이정훈 씨도 함께 왔고 아이도 함께 왔습니다. 세대가 둘러앉아 국수를 먹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김미영 씨는 국수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피는 나를 낳았지만 정은 나를 살렸다. 최은주 씨는 나를 낳았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나를 살렸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김미영 씨는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멸치 육수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맛, 이 온기, 이 사랑.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피가 다르더라도 함께 밥 먹고 웃고 울면 그게 가족이구나. 박순자 씨는 카운터에서 김미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 아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박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진짜 내 딸이야. 햇살이 국수집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국수 냄새가 시장 골목 가득 퍼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피는 나를 낳았지만 정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 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걸 김미영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국수 냄새가 흐르고 국수집 셔터가 올라가고 두 모녀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한 그 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담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한 시간으로 가족이 된 그런 인연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